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전반전에 남아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육군 제3사관학교의 박상규 선교가 발표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공고성을 비교하는 아주 독특한 논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사관생도 박덕규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고성 비교를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이론적 고찰에서 동맹의 개념과 동맹의 공고성 평가 요소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겠습니다.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3장과 4장에서 한미동맹의 공고성과 미일동맹의 공고성을 각각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장 서론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신미일 관계로 인해 미일동맹의 공고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공고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각각 한 가지만 분석하거나 한미일 협력 방안 모색에만 그쳤습니다. 이에 저는 동맹의 개념과 동맹의 활동을 통해 공고성 평가 요소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고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고성을 비교 분석하여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장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기존의 동맹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정치학자 글렌 스나이더는 2개 이상의 국가 간의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포괄하고 안보를 목적으로 군사 협력을 보장하는 협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군사 협력을 보장하는 상호 방위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의 활동으로 분석한 공고성 평가 요소는 동맹국 간 훈련 실시, 동맹 지휘체제의 효율성, 동맹국의 자국의 부대 사전 배치, 동맹 유지를 위한 부담 감수, 전쟁 수행상의 협력입니다. 앞서 살펴본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미연합국 간의 군사훈련 실시입니다.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KRF나 UFG 같은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동맹지휘체제입니다. 한미동맹은 연합지휘체제로서 전쟁 발발 이전에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사전에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 및 협력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방어준비태세 3단계부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연합군을 작전 통제하는 단일 지휘체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시가 발령되면 연합사령관이 양국군 모두를 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본토 내에서의 주한미군 주둔 현황입니다. 주한미군사 예하의 핵심 전력 미 이사관과 병력 약 28,500여 명, 전투기 90여 대, 전차 50여 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한미동맹 유지에 대한 한국의 부담 감수 수준입니다.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그래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전제 수행상 협력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무호 정신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전과 탈냉전 이후에도
전쟁 수행상의 협력을 지속해오며 동맹의 공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동맹을 살펴봤다면 미일 동맹의 공고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일 연합군 간의 군사훈련 실시입니다. 미일 연합군은 연례적으로 총 8회에 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규모 훈련으로는 연간 수십 회에 달합니다. 또한 자위대는 일본, 미국 본토에서까지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일 동맹의 동맹 지휘 체제입니다. 미일 동맹은 공동 지휘 체제로서 유사시 별도의 지휘 체계로 각각의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일 전시작전 통제 구조를 보면 각 국의 군 수뇌부가 작전 협의만을 통하여 각각의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미일 본토 내에서의 주일미군 주둔 현황입니다. 현재 병력 약 37,000여 명과 함정 19척, 항공기 250여 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가데나 공군기지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이곳에 최신의 전투기가 1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요코스카이 군기지는 해외 유일의 미국의 항모기지로서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되면 이곳에서 해군 전력이 투입됩니다. 넷째, 미일 동맹 유지에 대한 일본의 부담 감수입니다. 2013년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미군 당국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일 동맹의 전쟁 수행상 협력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반의적으로 규정된 평화헌법 제9조로 인해 군사력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미일 동맹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변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빚어왔는데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력을 요구할 시에 많은 정치적인 노력과 국민의 여러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평가하였다면 여기서는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맹국 간 군사훈련 실시는 대규모 훈련 매년 8회와 동맹국의 본토에서도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미일동맹이 더욱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맹 지휘체제의 효율성은 연합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더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의 자국군대 사전 배치와 동맹 유지를 위한 부산 간수는 미일동맹이 더욱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쟁 수행상의 협력은 탈핵전 이전과 이후 모두 전쟁 수행상의 협력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의 공고성을 평가하였을 때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상대적으로 더욱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교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군사연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 본토에서까지 연합군 훈련을 확대해야 하고 훈련의 규모와 종류, 횟수 모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전면전 상황만 아닌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력 전개가 가능할 수 있는 연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고해진 동맹 전력으로 전면전과 도발을 모두 억제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력과 동맹의 공고성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미래지향적인 동맹 지휘체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전자권을 환수하고 전자권 환수 이후에도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시에는 동맹 간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전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 양국의 전략적 합치를 통한 적정 규모의 주한미군을 배치시켜야 합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합치로 안보 공백가 없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군의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 후에 한국은 주한미군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 이전만이 아닌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태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안보 공백 없이 안보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군사적 대태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 규모 결정 방식과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 주도의 운영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국의 상황에 맞게 분담금을 지출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맹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안보 문제를 한국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공동의 공동전쟁 수행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전쟁 수행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력을 요구할 시에 파병 결정의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여론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을 공동 수행으로써 동맹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공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한 전쟁 수행 의지로 적대국에게 억제 의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도 한국의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은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 확대 및 강화로부터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전쟁 수행상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다섯 가지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한미동맹보다 동맹의 공고성을 강화하여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의 증진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과의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